왜 이렇게 집중력이 안 좋지? 내가 이렇게 의지가 박약한 인간이었나? 공부만 하루 종일 해보니까 공부의 성과는 나의 의지보다는 여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안녕하세요. 희원다움입니다. 아니, 학교만 졸업하면 더 이상 공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어제 저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시험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득이하게 먹고 살려고 혹은 나의 관심사에 의해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새 공부하려고 하면 잘 되시나요? 특히 장기 수험생들 있잖아요. 뭐 공무원 준비를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때 공부가 잘 안 될 때 보통 우리는 나의 의지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이유가 올해 시험 준비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직업상담사 2급 실기시험을 준비하느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잠시 멀어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공부를 했는데요. 저 역시 내가 이렇게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집중력이 안 좋은 인간이었나? 하는 자책을 정말 수도 없이 했어요. 휴가를 며칠 내고 5일 연장으로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했는데요. 굉장히 큰 성찰을,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절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과 나를 잘 아느냐의 문제다 라는 걸 제가 정말 깨닫게 되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대망의 첫째 날 제가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도서관을 갔습니다. 도서관 안의 공기는 따뜻한 햇살이 마치 나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평화로운 분위기였고요. 누가 봐도 정말 여기에서는 공부밖에 할 게 없다 라는 정말 공부에 최적화된 분위기였어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었고 온 사방은 다 책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아침 10시부터 밤 7시까지 단 한순간도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머리는 뿌옇고 졸리고 사실 첫째 날은 버렸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몸이 너무나도 조용한 긴장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망의 둘째 날 저는 도서관에 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해야겠다. 제 방, 이 방은 햇살이 비치는 그 바깥 공기와는 다르게 서늘해요. 방 안에서 여기에 뭔가를 걸치고 있어야 할 정도로 제 방은 서늘한데요. 그 서늘한 기온이 제가 공부하기에 최적화된 기온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건 저는 도서관의 조용한 분위기보다는 적당히 시끄럽고 적당히 제가 중얼거려야 되는 그런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집중이 잘 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쓰면서도 외우지만 몸짓과 리듬을 함께 타면서 중얼거리면서 그 소리를 제가 또 들으면서 외우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면서 정리하는 그 자유로움이 저한테는 훨씬 잘 맞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 필요한 환경은 고요함이 아니라 나답게 표현하면서 외울 수 있는 그런 자유더라고요. 셋째 날. 첫째 날 너무 졸아가지고 제가 10시간은 충분히 잠을 잤어요. 그런데 이 셋째 날은 무려 10시간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몸이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앉아서 머리만 쓰는 게 진짜 사람 피곤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안한 방법은 핸드 마사지기, 애착 인형과도 같은 저에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인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발바닥부터 종아리까지 마사지를 좀 했어요. 얘가 닿는 그 구석구석마다에 있는 잠자고 있던 그 세포들이 다 깨어나면서 집중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활용했던 방법은 야구 선수들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라운드에서 껌을 씹잖아요. 그런데 저는 집중력을 위해서 껌을 씹었습니다. 공부하면서 턱이 한 10cm는 자랐을 것 같은데요. 껌을 씹으면서 리듬을 타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너무나도 이상했을지도 몰라요. 막 껌 씹으면서 마사지 하면서 중얼거리면서 막 외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만의 집중 루틴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는 쓰면서 외우잖아요. 또 다양한 질감의 종이를 사용해봤는데 얇은 종이보다는 이 두꺼운 스케치북에 간단한 종이의 감촉이 제 마음을 다 잡아주는구나 라는 걸 또 느꼈어요. 하루 12시간을 나에게만 오롯이 집중하는 그
그 시간들이었어요. 작은 것들이지만 분명하게 제 공부 방식에 대한 새로운 힌트들이 쌓여가더라고요. 해보니 공부는 의지보다도 나를 아는 싸움이구나. 특히 장기전으로 가면 정말 나를 아는 싸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 외우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귀로 듣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저처럼 중얼거리면서 내가 얘기하는 걸 귀로 들으면서 말로 하는 스타일인지, 서늘한 공간에서 집중 잘 되는 사람인지, 따뜻한 곳에서 집중이 더 잘 되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소음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적막한 공간에서 집중력이 올라가고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인지, 나에 대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것부터가 공부의 시작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아직도 헤매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잘 몰라서 헤매는 중일 수도 있어요. 효율적인 공부는 결국 나다운 환경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번 시험 준비를 통해서 제 자신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내가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나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내 몸과 리듬이 지금 내가 있는 이 환경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리듬은 예를 들면 발바닥부터 마사지를 하면서 세포들을 깨웠던 작은 이런 마사지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시험을 보고 왔는데요. 결과는 참 참담해요. 시험을 못 보러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집중했던 그 5일간은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련은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실행하면서 부딪혀보고 배우는 타입이거든요. 배운 점은 내가 너무나도 효율성만 추구하고 기출에서만 뽑아먹으려고 했구나, 기본서를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크게 깨달았고요. 더 중요한 건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저를 더 정확하게 만날 수 있었어요. 어떤 방식의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게 나한테 잘 맞는지, 그리고 지금 이 삶의 속도 안에서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준비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방법보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서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정작 제 공부 스타일의 본질을 이렇게까지 깊게 들여다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도전은 어떤 결과를 떠나서 저에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다음에는 저에게 더 맞는 방식으로, 더 선명한 전략으로 준비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성공은 꼭 결과로만 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고 결과는 운에 맡기겠지만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더 선명해졌다, 나의 취향에 대해서 또 알게 됐다 라는 게 정말 중요한 저의 발견이었어요. 혹시 지금 저처럼 결과보다는 어떤 과정에서 무언가를 더 배우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기출문제 옆에 있는 기본서에 나온 문제를 비록 놓쳤지만 거기에서 배운 것도 충분히 값지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 자신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어떤 결과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그 결과를 내는 거 물론 중요한데요. 그 과정 하나하나의 단계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고 만나는 그런 의미 있는 기회를 꼭 가져보시길 바래요. 오늘 시험 보신 선생님들 있다면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의 이 과정을 응원하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